자, 이제 창조주의 창가는 이 플로르 누아의 그 저서 두 번째 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 플로르 누아가 쓴 그 심리학적인 그 학회지죠. 학회지의 에세이의 두 번째 장입니다. 그것을 이 창조주의 창가라는 하나님께 영광 몽환시라는 것을 이 미스 밀러 양이 유럽 여행을 가면서 1898년도에 20살이 돼요. 이 미스 밀러가. 그때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그 유럽 여행을 떠나는 배 안에서 글을 쓴 거예요. 시도 쓰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몽환시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68쪽에 보시면은요, 69쪽이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그 글 쓴 내용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스톡홀름이라는 이제 내용이죠. 뉴욕에서 스톡홀름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도시의 세계를 떠나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도시의 세계를 떠나 파도와 하늘과 침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꿈을 꾸기 위해 갑판으로 나와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긴 의자에 앉아서 이제 여유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닷바람도 이제 맞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즐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기 위해 갑판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장의자에 몸을 뻗치고 있었다. 내가 먼 곳에서 본 여러 다른 나라의 전설과 신화는 희미하게 돌아와 일종의 빛나는 안개 같은 것으로 스며들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사물은 현실감을 상실했으나 꿈과 사유만은 진정한 현실의 모습을 띄었다. 그러니까 그녀 스스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몽상, 현실을 벗어나서 꿈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모두 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다 피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비껴선 채 완전히 뭐예요? 몽상에 잠겨 있었다. 스스로 이제 백일몽 환상 속에 이제 들어간 거죠.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다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는 신선한 힘과 새로운 생명을 지니고 나의 의식 속으로 되돌아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쓰죠. 그때 이제 이 글을 가지고 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글에서 미스 밀러는 무언가 자신의 그 외부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내향의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분이 어떻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향의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그녀는 바다 위에서 주변의 세계와의 그 의도적인 여기서는 분열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인 차단을 하면서 그죠? 혼자 있으려고 하잖아요. 왜? 내면 세계로의 침잠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들은 현실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꿈처럼 마치 꿈이 현실화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글을 그냥 액면 그대로 글로 보지 말고 이 사람의 환상 내지는 꿈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보시면 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와닿으실 거예요. 왜 이 여성이 이런 글을 쓸까? 이거는 일종의 그 내면의 세계, 내향화를 보여주는 그 내면적인 어떤 에세이이기 때문에 심리학지에 이게 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플로르누아는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실었는지는 모르지만 융은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녀에게는 무언가 현실을 벗어난 환상, 그 다음에 꿈과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신병리학에서는 이라는 얘기를 해요.
정신병리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자들이 현실이 차단되는 거 있잖아요. 현실이 차단되고 그들의 환상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겨나는 어떤 정신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70쪽의 각주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책에 보시면 이제 이 각주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있냐면은 이 병은 그쵸? 현실이 차단되면서 환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름으로써 생겨나는 이 정신병은 일종의 조발성 치매라는 거죠. 여기서 조발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발성 치매로 명명되는데 그것이 꼭 적절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럴 때 조발성 치매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정신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각주를 넣어놨어요. 뭐라고 넣어놨냐면은 조발성 치매라는 것은 그 그래펠린이라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브로일러에 와서 이게 정신분열증이라고 명명되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잠깐만요. 예. 박재현 선생님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발성 치매란 치료가 불가능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신분열증도 초기 단계에서는 특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이제 치매 증상과 여기서 조발성 치매라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정신분열하고 유사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조발성 치매는 치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지만요. 뇌손상이에요. 그렇죠? 뇌손상에 일어난 환각, 그다음 환시, 환청 이런 것들 그 현실이 차단되고 그들의 환상이 이제 차단이 됨으로써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와요? 환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조발성 치매가 아닌 치매는 뇌손상이라면 정신분열증은 뇌손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잖아요. 치료가 불가능한 거는 10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죠? 융이 살았었던 그 시절에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분열증도 이렇게 보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아니죠. 그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현대에서의 정신분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치료는 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치유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딱 먹으면은 금방 낫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신적인 측면은 호전이 됐다라는 거는 신경증이 호전이 됐다라는 건 신경증이 완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증이 호전이 됐다라는 건 정신분열이 호전이 많이 되어서 정상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신경증적인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거죠. 분열증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음, 스펙트럼.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그 이제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빨강이 시작되면 이쪽이 보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쫙 펼쳐지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이 빨강의 대극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보라색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나를 볼 수 있어요. 한쪽이 신경증의 극단이라면 한쪽은 분열증의 극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경증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 호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분열증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다면. 그렇죠? 반대로 분열증 극단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신경증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만 그래도 뭐예요? 호전되는 거죠. 누구나 정상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신경을 많이 쓰면 신경증에 걸리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언가 정말 그 어떤 정신이 감당을 할 수 없을 때는 해리가 일어나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정상인에게도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신장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현실이 영향력을 상실할 정도로 현실이라는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내면 세계에 어떤 무의식적인 결정적인 힘이 증가되면은 뭐예요? 무의식이 우리를 압도하거나 사로잡으면 현실의 능력,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감각은 어때요? 떨어지겠죠. 무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쵸?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줄을 놓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좀 어렵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과정이 절정에 도달할 때 환자들은 불현듯 그러면 자 보세요. 불현듯 현실과의 분열을 얼마간 의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절정에 도달할 때에 환자들은 현실로부터 떨어지는, 분열되는, 그죠? 그런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출현하는 사건은 일종의 공황.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덮쳐요? 불안이 덮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 공황이 오는데 이때 환자는 외부 세계로 관심을 돌리려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이제 정신의 끈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환자는 외부 세계로 현실로 의식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병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외부와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즉 현실 세계, 의식과 연결하고자 하는 보상적인 소망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꼭 그 환자에게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71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인에게도 미약하게나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심리학적인 법칙인 거다. 그래서 의식이 약화되잖아요. 의식이 약화되면 무의식이 촥 올라와요. 그래서 덮게 돼요. 그러나 의식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이 못 올라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식이 약화되는 어느 정도의 조금의 구멍은 놔줘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올라왔다가 의식보다는 무의식보다는 의식의 힘이 더 크면 의식이 딱 잡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무의식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온통 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무의식이 하나도 못 올라오게 하는 건 뭐예요? 억압이에요. 그쵸? 못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점점 압력이 커졌다가 나중에 폭발을 팡 하듯이 터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터지게 되는 게 이제 완전한 분열증으로 이제 회리 현상이 일어나겠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조짐을 보이는 거다. 미스 밀러가. 미스 밀러는 그녀의 끈질긴 내향 뒤에 새로이 어떠한 외부 세계의 인상에 의해 압도될 것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얘기한다. 예측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예측하는 이거 예상되네요. 이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어찌 보면은 외부 세계의 인상이 무언가 내부의 어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강력한 결정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도 그녀의 몽상만큼이나 강렬한 암시적 영향에 지배받게 된다. 그래서 자가 암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녀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은 그녀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의식이 지배받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융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것 없으신가요? 제가 뒤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앞에서 이거 티라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뺐어요.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또 이쪽 뒤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 부분까지 특별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신가요, 선생님들? 크게 뭐 여기 이제 10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예,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아니, 한 가지 질문은 있어요. 아, 그러면 질문하세요, 선생님. 네, 아, 교수님이시죠? 원영수 교수님 맞으시죠? 네네네. 네네. 그, 이제, 어, 누구야? 미스 미스 밀러? 밀러가, 네. 미스 밀러가 시라노에서 크리스티안과 이렇게 그 동일시를 해서 크리스티안이 이렇게 그 가슴에 그러니까 총을 막